여러분, 오늘은 시작부터 질문 하나 드릴게요. 평생 모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죽을 때까지 매달 꼬박꼬박 돈을 받는 제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바로 주택연금이죠. 그럼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그 주택연금에 가입했는데 매달 받아야 할 연금액이 이유도 모르게 줄어들었다면요. 게다가 시작부터 수백만 원의 보증료가 빠져나간다면요. 납득하시겠습니까? 설마 나라가 운영하는 제도인데 그런 꼼수가 있겠냐고 생각하실 텐데요. 다들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하죠. 최근 감사원이 주택연금을 뒤져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실제 집값 상승률보다 낮게 잡아서 연금액을 줄였습니다. 두 번째, 60세 미만 가입자들은 이중 감액을 당했습니다. 세 번째, 시장에서도 거의 쓰지 않는 이자율을 억지로 끼워 넣어 연금액이 더 줄었습니다. 네 번째, 초기 보증료는 다른 보증 상품의 5배에서 7배, 사실상 폭리 수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한마디씩 하시죠. 이게 진짜 나라냐? 집을 담보로 맡겼는데 정작 노후 자금을 빼앗겼다는 얘기입니다. 믿고 가입한 제도가 뒤통수 치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입자와 가족에게 돌아가게 되는데요. 혹시 이런 불안을 느껴본 적 있으세요? 그래도 집 한 채 있으면 노후는 안전하겠지. 하지만 그 안전망이 허술하게 짜여 있었다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주택연금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고 감사원이 어떤 문제를 지적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도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모두 노후의 생존 문제입니다. 모르면 그냥 당하니까 끝까지 함께 보세요. 먼저 주택연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헷갈리기 쉬운데 사실 구조는 아주 단순한데요. 쉽게 말하면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돈을 나눠받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겉으로 보면 주택담보대출과 비슷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첫째, 보증장치입니다. 주택금융공사가 가입자의 집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이 매달 지급할 연금을 보증하는데요. 즉, 가입자가 살아있는 동안 연금이 끊길 일이 없도록 국가가 보증해주는 거죠. 설마 은행이 도중에 못 준다? 그럴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연금 지급 과정입니다. 은행은 가입자에게 매달 연금을 지급하는데요. 하지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초기 보증료와 매년 내야 하는 연 보증료를 떼어 따로 쌓아두는데요. 쉽게 말해 줄 돈에서 미리 제하고 나머지를 주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가입자는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게 받는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가입자가 사망한 이후입니다. 그동안 지급된 연금과 보증료를 은행이 주택금융공사에 청구하는데요. 주택금융공사는 대신 갚아주고 담보로 잡은 집을 경매에 내서 비용을 회수합니다. 만약 경매 금액이 부족하다면 그 차액은 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주택금융공사는 항상 너무 많이 줄 수도 너무 적게 줄 수도 없는 딜레마에 놓인 거죠. 결국 주택연금의 월 지급액은 집값, 기대수명, 이자율 같은 변수를 넣어서 계산합니다. 여기에 보증료, 주택가격 상승률 같은 요소가 추가로 반영되죠. 문제는 바로 이 계산 과정에서 가입자에게 불리한 꼼수가 들어갔다는 것인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문제를 봐야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연금액 자체가 줄어든 구조적 꼼수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연금액을 산정할 때 집값 상승률을 기준으로 삼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집값 지표를 쓰느냐인 거죠. 원래라면 가장 직접적인 자료인 실거래 가격 지수를 활용하는 게 합리적인데요. 실제로 사람들이 집을 사고 팔 때 형성된 가격이니까 현실과 가장 가깝기 때문이죠. 하지만 공사는 이걸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국 평균을 담은 전국 주택 가격 지수만 반영했는데요. 문제는 이 전국 평균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잡히는 경향이 있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가입자가 실제로 보유한 집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매달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70세 시가 4억 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가입한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실거래 가격 지수를 반영하면 월 12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방식대로 전국 주택 가격 지수만 쓰면 118만 원에 그치게 되는 거죠. 무려 월 4만 원, 연간 48만 원, 10년이면 480만 원이 사라지는 겁니다.
집값이 5억이면요, 10억이면요, 그 차이는 훨씬 더 많아질 텐데요. 여러분, 이쯤 되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내 집값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말은 곧 내가 받아야 할 노후 자금을 제대로 못 받았다는 얘기니까요. 두 번째 문제는 이중 감액입니다. 특히 60세 미만 가입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받는데요. 원래 주택연금은 나이가 어릴수록 오래 살 가능성이 크니까 공사 입장에서는 더 오랜 기간 연금을 지급해야 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금액을 줄여서 산정하는데요. 이건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줄여놓고도 다시 한번 담보주택의 처분 가율을 임의로 더 낮게 잡아버린 건데요. 쉽게 말해 한 번 깎고 또 깎은 거죠. 예를 들어 58세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원래 나이 때문에 월 지급액이 10% 줄어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담보주택 처분 가율을 낮춰서 또 5%를 깎아버리는데요. 결국 이 사람은 처음부터 15%나 덜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합리적일까요? 가입자 입장에서는 한 번 손해본 것도 억울한데 이유 없이 또 깎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감사원이 이중 감액이라고 지적한 부분인 거죠. 세 번째 문제는 바로 이자율 산정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자율이 어떻게 전해지느냐에 따라 연금액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택금융공사가 사용한 기준은 CD금리였습니다. CD금리를 들어보신 분도 있고 생소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문제는 이 금리가 실제 시장에서 거의 쓰지 않는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현실성이 떨어지는 기준을 억지로 끼워 넣은 거죠. 그 결과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또 줄어들게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아까 설명드렸던 같은 조건 70세의 시가 4억 원 아파트에서 CD금리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118만 원입니다. 하지만 코픽스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월 119만 원이 나옵니다. 얼핏 보면 한 달에 고작 1만 원 차이,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게 10년, 20년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10년이면 120만 원, 20년이면 240만 원입니다. 거기에 집값이 더 비싸지면 그 차이는 더 클 테니까요. 평생을 놓고 보면 적지 않은 돈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굳이 시장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기준을 가져다가 가입자한테 불리한 쪽으로 적용했을까요? 이쯤 되면 실수라기보다는 고의성이 의심될 정도입니다. 네 번째는 가장 뼈아픈 지적인 바로 초기 보증료인데요.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는 집값의 1.5%를 보증료로 일률 부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집이라면 450만 원, 5억 원이면 750만 원, 9억 원이면 무려 1,350만 원이 처음부터 빠져나가는 건데요. 여러분,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분들 대다수가 어떤 상황일까요? 당장 생활비가 부족해서, 노후가 불안해서 마지막 희망으로 집을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시작부터 수백만 원을 떼간다? 이거 정말 납득이 되시나요? 감사원이 실제로 계산해봤거든요. 지난 몇 년간 주택금융공사가 대신 갚아준 돈, 즉 대위 변제액은 1천억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보증료로 걷어들인 돈은 무려 1,800억 원에 달했는데요. 결국 800억 원 가까이 남겨먹은 셈인 거죠. 더 놀라운 건 다른 보증상품과 비교했을 때의 차이인데요. 전세 보증 상품의 보증료는 평균 0.2% 수준입니다. 개인 보증, 사업자 보증 같은 상품은 0.03%에서 0.3%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주택연금은 무려 1.5%, 다른 상품보다 5배에서 7배나 비쌉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단순한 수수료가 아니라 폭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더 심각한 건 형평성 문제입니다. 같은 연금액을 받아도 집값이 비쌀수록 초기 보증료가 더 많이 나갑니다. 시세가 3억 원인 집은 450만 원, 시세가 9억 원이면 1,350만 원. 연금액은 비슷한데 보증료 차이는 무려 3배나 차이가 나는 건데요. 노후를 지키려고 선택한 주택연금인데 시작부터 이렇게 불합리한 구조가 숨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까요? 이번 정부에서 감사원의 지적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한국주택금융공사도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는데요. 이미 주택연금 계리모형 재설계라는 연구 용역을 긴급 발주했습니다. 쉽게 말해 연금액을 계산하는 공식을 전면 수정하겠다는 건데요. 개선 방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실거래 가격 지수를 반영합니다. 전국 평균 수치가 아니라 실제 거래되는 집값
집값 변동을 기초 자료로 삼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연금액이 더 현실적으로 산정돼 가입자가 손해보는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둘째, 이중 감액을 없애거나 완화합니다. 60세 미만 가입자라고 해서 불필요하게 2번 깎이지 않도록 기준을 고치겠다는 변화인 거죠. 셋째, 보증료 체계 개편입니다. 지금처럼 집값의 1.5%를 무조건 가져가는 방식 대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제도 개선이 아닙니다. 주택연금은 수십만 명의 노후와 직결된 문제인데요. 앞으로 제도가 바뀌면 그 혜택은 고스란히 가입자에게 돌아가게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제도가 바뀔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는 거죠. 가입자와 예비 가입자라면 지금부터라도 꼼꼼히 따져보고 제도 개선 흐름을 주시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쉽게 정리해드려 볼게요. 주택연금은 분명 노후를 위한 든든한 안전망인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운영 과정에서 가입자에게 불리한 꼼수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않아 연금액이 줄고 60세 미만은 이중 감액을 당하고 현실성 없는 CD 금리로 또 손해를 보고 과도한 초기 보증료로 사실상 폭리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감사원의 지적으로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할 일도 분명한데요. 첫 번째, 연금액 산정 기준 꼼꼼히 확인하기, 실거래가 반영 여부, 적용 금리 기준을 꼭 따져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가입 나이별 불이익 체크하기. 60세 미만 가입자라면 지급액이 어떻게 줄어드는지 반드시 시뮬레이션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 보증료 구조 살펴보기. 초기 보증료뿐 아니라 연 보증료까지 합치면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네 번째, 제도 개선 시점 주시하기. 올해 안에 계리 모형이 개편될 예정입니다. 가입을 고민 중이라면 개선안이 확정된 뒤 조건을 다시 비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러분, 노후를 지키는 건 작은 정보 하나에서 시작되는데요. 모르면 당하지만 알면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고맙습니다.